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의원 중 일부가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하자고 이탈하게 되면서 조만간 앱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하원을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앱스타인 문건 중 7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도 밝혀지면서 현재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이번에 미 연방의회 하원 감독위원회가 공개한 파일 가운데 미성년자 성착취범이자 금융업자였던 앱스타인과 지인들이 주고받은 이메일이 새롭게 공개되었습니다. 총 2324건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언급한 메일이 총 1670건으로 71% 정도 언급이 되었다는 내용이 밝혀지면서 다시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전후 시기에 언급 빈도가 급증하였는데요. 앱스타인은 지인들과 트럼프 대통령을 욕하거나 기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거나 주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합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메일 중에서는요,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름은 500건 넘게 언급이 되었고요. 대부분 2015년 트럼프 대선 출마 이전 이메일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일부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메일에 언급이 되었죠. 이 밖에도 왕자 칭호가 박탈된 마운튼 배튼 윈터나 레리 서머스 전 하버드대 총장 등 다양한 유명 인사의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앱스타인과 관련된 의혹이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과 연관이 있다는 의혹은 사실 이전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일론 머스크와의 언쟁 중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곤 했죠. 물론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앱스타인의 메일이 공개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가 공개한 메일에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성착취 범죄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에 가담했을 개연성까지 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메일에는 앱스타인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폭로할 정보가 있다는 암시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여자애들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고 짖지 않는 개라고 조롱하면서 트럼프를 쓰러뜨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도전하던 시점에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이메일을 보내서요, 우리 집 부엌에서 비키니를 입은 소녀들과 함께 있는 트럼프의 사진을 볼 생각이 있냐는 이메일을 보낸 것도 확인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앱스타인 문건은 미국의 마가 세력이 미국 민주당을 공격할 때 쓴 단골 소지였습니다. 여기에 빌 게이츠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요, 상황이 굉장히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물론 이메일의 언급 빈도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성상남을 받았는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앱스타인의 성착취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공개된 메일 중에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충격적인 메일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계속해서 이 앱스타인 문건이 꽤 회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현재 마가 진영은 분열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앱스타인 관련 문건의 전면 공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미 하원에서는 앱스타인 문건 공개 표결에 대한 지지세가 확대되는 분위기인데요. 하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건 법무부가 보유한 앱스타인 조사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건데요. 문제는 이때까지 계속 앱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을 표결하려고 했는데 이걸 법안 상정 권한을 가진 존슨 의장이 표결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본회의에 강제로 부의할 수 있는 정족수가 218명이었거든요. 근데 공화당 내에서 4명이 이탈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 공화당 의원 4명, 민주당 의원 전원이 서명해서 하원 의원 가반이 218명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하원에서는 앱스타인 문건 통과가 무난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문건 공개 움직임을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면서 사건 연루 의혹을 거듭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공화당 의원들에게 법안 청원에서 이름을 빼라고 압박까지 할 정도였는데요. 당장 최근에 여자 트럼프라는 별명을 가진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이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이 그린 하원 의원은 충성파 중에 충성파로 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부터 살짝 엇나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대놓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에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다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 하원 의원을 보고 공화당을 배신한 반역자라 부르며 공세 수위를 높이곤 했습니다. 당장 마가 진영도 흔들리고 있는 것이요, 그린 하원 의원이 대놓고 반기를 들고 있기도 하고요, 이번에 미국 지방선거까지 치면서 마가 연합 내부에 균열이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지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당장 로이터 통신과 입소스 여론조사에 의하면요, 공화당원 10명 중 9명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 전반을 지지했으나 앱스타인 문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4명만 지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로 현재 앱스타인 문건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죠. 물론 앱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은 하원을 통과하더라도요, 상원에서는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 의원이 법안 표결에 나설지 아직 확실하지 않기도 하고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거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상하원 모두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확실시되기 때문에요. 이 법안은 통과될 리는 없겠지만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공격받을 여지는 커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문건에 연루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선임 경제 고문을 지낸 레리 서머스, 민주당 층 고위 인사들 간의 관계를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앱스타인 문건으로 공격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맞불 공세에 나선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확실시 되다 보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에게 앱스타인 문건을 공개하는데 찬성표를 던지라고 돌연 태도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당장 공화당 내부에서 대거 이탈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니까 갑작스레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앱스타인 문건 공개 관련 논란을 셧다운 종료 등 공화당의 위대한 성과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급진 좌파 광신도들이 꾸민 민주당의 사기극이라고 규정하며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별다른 선택지가 없긴 했습니다. 뭘 해도 하원 통과는 확실시 되니까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상원이랑 대통령 거부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앱스타인 문건이 완전히 공개되려면 좀 오랜 시간이 지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망을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앱스타인 문건 논란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압박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먼저 이메일 언급량이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한 이미지는 이미 굳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루 여부와는 별개로 민주당과 주요 언론은 이 사안을 트럼프 대통령의 도덕성 문제로 확대할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대응이 사기극이라며 강하게 부정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어 메시지의 일관성보다는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는 프레임이 형성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당내에서는 충성파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이 이탈한 것이 신호탄이 되어 마가 내부에서 미세한 균열이 현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단순한 내부 논쟁이 아니라 공화당 내 권력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조짐으로 평가됩니다. 앱스타인 문건 공개 여부를 두고 일부 공화당 의원이 반기를 든 것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예전만 못해졌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런 내부 균열은 향후 중간 선거에서 전략적 혼선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여론에서도 문제가 심각한데요. 로이터, 입소스 조사에서 보듯 공화당 지지층조차 앱스타인 문건 처리 방식에 대해선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더라도 이 사안만큼은 적극적으로 방어해줄 지지층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도덕적 리스크라는 프레임이 고착되면 중도층뿐만 아니라 일부 공화당 지지층까지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선거 전략에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특히 문건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트럼프가 이렇게 강하게 반대했느냐는 프레임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을 키우는 방식으로 작용하게 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상쇄하기 위해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역조사 지시, 프레임 전환, 언론 공격 등 기존의 공격적 정치 스타일을 더 강하게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런 방식은 지지층 결집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중도층 확장에는 독이 되기 때문에 향후 중간 선거 전략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치적 신뢰도 하락, 공화당 내부 분열, 여론 지지 약화라는 3중 압박을 동시에 맞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이번 사안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라 트럼프 정치 인생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가장 큰 변수는 시간이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문건이 완전히 공개되지 않아도 공개 가능성이 높아지는 과정 자체가 지속적인 정치적 타격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는 향후 몇 달 동안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다니는 구조적 리스크로 남게 됩니다. 특히 언론과 정치권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발굴하듯 이 이슈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매번 방어 메시지를 내야 하는 소모전을 치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 결국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근본적 논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장기적으로 약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정치적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